안녕하십니까. 월간조선 박희석입니다. 오늘은 어제 나온 오마이뉴스가 리얼미터에 의뢰해 가지고 여론조사를 한 결과, 그 결과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4월 20일부터 24일 닷새 동안 전국 성인 2,55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차기 대선주자 지지율 1위는 바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서울 종로 국회의원 당선인이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국난 극복위원장 그렇다고 하는데 원체 이름이 이상하니까 그건 빼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바로 4.15 총선 이후에 처음 나온 차기 대선주자 지지율 여론조사 결과였습니다. 그 결과에 따르면 이낙연 씨는 총선 이후에 상당히 그 지지율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2위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14.4%입니다. 그래서 이 리얼미터 분석에 따르면 이재명 경기지사는 최고치를 경신했다. 그리고 처음으로 2등을 기록했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설명을 했습니다. 3등은 대구 수성을에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된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입니다. 지지율은 7.6%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말씀드리면은 오마이뉴스가 또 똑같은 업체인 리얼미터에 3월 달에 의뢰해서 실시했던 여론조사가 있습니다. 똑같이 주제도 차기 대선주자 지지율 조사였습니다. 그거에 따르면 홍준표 전 대표는 기존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4.7% 지지율을 기록했는데 이번에 7.6%를 기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2.9%포인트 증가했다 이겁니다. 홍준표 전 대표의 경우에는 3월달까지는 그 지지율이 상당히 그러니까 5% 미만 이 정도였는데 이제 4.15 총선 이후에 야권의 가장 유력했던 대권 주자였던 황교안 당시 미래통합당 대표가 총선 참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당 대표직을 사퇴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그의 대권 도전도 상당히 불투명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야권 지지 성향의 유권자들이 어쩔 수 없이 홍준표 전 대표를 일부 지지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4등은 바로 지금 얘기한 미래통합당 황교안 전 대표입니다. 황 전 대표는 총선 참패의 영향으로 그 지지율이 3월달 여론조사 결과에 비해서 13.4%포인트나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3월달에 19.4%였는데 이번 여론조사에서는 6%를 기록했습니다. 5등은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입니다. 지난 여론조사에서는 5.5%였는데 이번 총선이 끝나고 다시 조사를 해보니까 0.6%포인트 떨어져 가지고 4.9%를 기록했습니다. 6위는 오세훈 전 서울시장입니다. 3.2%에서 1.5%포인트 오른 4.7%로 6위를 기록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아주 이제 뭐라 그래야 될까, 이제 군소 후보라고 할 수 있는 유승민 3.3, 추미애 2.1, 박원순 2.0, 원희룡 2.0, 심상정 1.9, 김부겸 1.7, 그 다음에 없음과 모름은 각각 5.1과 3.1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소위 말하는 좌파 주자군의 선호도 지지율 합계는 4.15 총선 이후에 9.1%포인트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62.2%. 우파 주자 지지율은 8.0%포인트 감소해가지고 28.4%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좌파와 우파 양 진영 간 격차는 16.7%포인트에서 33.8%포인트로 벌어졌다. 4.15 총선 이후에. 그러니까 불과 한 달 만에 국내 정치 지형이 또 이렇게 바뀌었다. 아주 급변했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번에 3월달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58.1대 36.4였습니다. 4.15 총선 이후 4.15 총선 승패에 따라서 어떤 사람이 지금 과연 가장 혜택을 많이 받느냐,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당연히 지지율이 가장 많이 오른 사람이 혜택을 많이 본 거 아니겠습니까? 10.5%포인트 오른 이낙연 전 총리가 가장 혜택을 많이 본 수혜자라고 딱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낙연 전 총리는 4.15 총선 기간 더불어민주당의 상임선거대책위원장으로서 서울 종로 선거는 조금 소홀히 한 반면, 자신의 선거는 좀 소홀히 띈 반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지원 유세를 하고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그리고 각 후보들의 후원회장을 맡아가지고 자기 계파를 만들려는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번 총선에 얼굴로 활약을 했기 때문에 지지율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지지율이 올라가니까 이제 이낙연 대세론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이낙연 전 총리의 지난달 지지율은 30% 정도였는데 이 30%가 과연 이낙연 개인에 대한 지지율이냐, 이런 의문이 있었는데 이제 총선 이후에 이렇게 쏠리는, 지지율이 쏠리는 그런 걸 봤을 때는 이제 이낙연 씨의 이 40%라는 거에서 기존에는 이낙연 개인에 대한 지지세는 별로 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이제 40%라는 거, 그 다음에 이낙연 전 총리가 선거 기간에 활약했다는 점,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이 40%에서 일정 부분은 정말 이제 이낙연 개인에 대한 지지세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총선에서는 확실하게 이낙연 전 총리가 가장 큰 혜택을 받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 같은 경우에는 지난 여론조사에서 13.6%였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14.4%였기 때문에 뭐 지지율이 조금 오르긴 했지만 이번 총선과는 솔직히 이재명 지사와는 별로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재명 지사는 이것과는 무관하다, 사실상. 그리고 3등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 지금 무소속입니다. 이제 여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황교안 전 대표 지지율은 13.4%포인트 감소했습니다. 그러면 일반 상식대로라면 이 사람들이 없음과 모름으로 이동을 하고 그 다음에 기타 우파 후보들한테 이렇게 분산이 됐어야 정상인데 상황을 보면 그렇지가 않다는 얘기입니다. 황교안 전 대표 지지율이 빠진 13.4%가 빠졌는데 이와 동시에 다른 야권 후보들이 증가한 지지율을 합쳐보면은 총합은 8.4%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얼마입니까? 5%포인트가 허공으로 날아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모름과 없음이 증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조건들이 거의 같은 상황에서 다른 야권 후보한테 그 지지세가 옮겨가지 않았다. 그러면 누구한테 옮겨갔느냐? 이게 이제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지지율 증감 그걸 보면은 이게 없습니다. 늘어난 사람은 몇 명 없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획기적으로 늘어난 사람이 바로 이낙연 전 총리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이런 해석도 가능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황교안 지지층의 일부가 이낙연 전 총리한테 간 거 아닌가. 그나마 이낙연 전 총리의 경우에는 더불어민주당 주류인 친문과는 그 결이 다르고 색이 다르고 그나마 합리적이고 그나마 말이 통할 것 같고 그나마 안정감 있고 이런 이유로 그래 차라리 다음 선거에서는 이 당이 이기지 못할 것 같으니 미래통합당이 아니면 우파가 이기지 못할 것 같으니 그나마 합리적이고 온건하고 말이 통할 것 같은 이낙연 씨를 지지하는 게 어떻겠냐 이런 생각을 했던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거는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미래통합당에 남아있는 대선 주자가 누구입니까? 여기에서 지금 언급한 사람들은 홍준표, 황교안, 오세훈, 유승민 이렇게 있습니다만 과연 이 중에서 여기에서 가장 지지율이 높은 사람이 겨우 7%대인데 누구를 갖다가 1년 11개월 뒤에 대선 주자로 내보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경선 일정까지 감안한다면 1년 11개월이 아니라 길어봤자 한 1년 6개월 안에는 그 얼굴을 드러내야 될 거 아닙니까? 다시 국민들 앞에 자기가 준비된 대통령이라는 걸 밝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홍준표, 황교안, 오세훈, 유승민 이 네 사람 중에서 누구를 갖다 얼굴을 내밀어야 되겠습니까? 지지율이 많아야 7%,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3.3%, 겨우 이 정도인데 누구를 갖다 내놓습니까? 그리고 안철수 대표와 연대를 한다? 통합을 한다? 이렇다고 하더라도 안철수 전 대표 같은 경우도 지금 지지율이 5%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기존에 나와 있는 우파, 소위 중도 성향 후보라고 할 수 있는 이 사람들의 지지율이 10%가 되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만큼 이 미래통합당은 대선도 어려울 수 있다. 그겁니다. 근데 지금 이 미래통합당의 상황을 보시면 그리고 이 다선 중진의 면면을 보면은 이 중에서 과연 미래통합당 당권을 가져갈 자격이 있고 능력이 있고 이런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이 사람들 중에서 차기 대권 주자가 나올 수 있다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차기 당권 대권 주자가 될 수 있다고 착각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과연 이 사람들이 미래통합당의 소위 다선 중진이라는 사람들이 차기 당권 대권 주자가 될 자격과 능력이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은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유튜브에서 박희석의 자유로를 검색해서 구독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